여러분, 지금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단순히 긴장이 높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거대한 군사적 칼날이 테헤란의 심장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 본토와 영국 기지에서 수십 대의 공중급 유기와 대형 수송기가 중동으로 비상 출격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가 미군에게 감쪽같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이란의 하메네이는 지금 극도의 공포 속에서 지하 벙커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관공서가 불타고 100만 명의 시위대가 성지를 장악하는 등 내부 붕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군 자산의 대규모 이동이 상징하는 참수 작전의 실체와 이란이 수백 미터에 숨겨둔 3,000발의 미사일이 과연 트럼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8,000자 분량의 심층 분석으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지금 이란의 대붕괴가 우리의 기름값과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국면은 2026년 1월 초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와 군사 관측통들에 따르면 최근 몇 시간 동안 미국 본토와 영국 주둔 미 공군 기지에서 수십 대의 공중급 유기와 대형 수송기들이 동쪽을 향해 비상 출격했습니다. KC-135 스트레토 탱크와 KC-46A 페가수스, 그리고 거대한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3와 C-5M 갤럭시가 중동을 향해 집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병력 교체나 정기 훈련이 아닙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과 특수부대 그리고 정밀 타격 자산을 전방 기지로 옮기는 전형적인 전쟁 전야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공중급 유기의 대규모 이동은 전투기들이 장거리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즉, 실제 폭격이 시작되기 전 행해지는 마지막 정지 작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의 칼이 테헤란의 심장을 겨누는 순간 중동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이고, 그 여파는 한반도 경제의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중동 외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와 화끈한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며 미국의 패권을 재확립하려 합니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걸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요충지입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과 천연가스의 40%가 집중된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축입니다. 트럼프는 이곳에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이란이 진입할 수 있는 그 어떤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트럼프의 군사 계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허브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지금 극도의 파라노이아 즉 편집증에 빠져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테헤란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방공 및 미사일 훈련을 실시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를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마두로 체포 사건입니다. 미국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미의 독재자를 한밤중에 기습 체포해 미국으로 끌고 간 작전은 이란 수뇌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의 결심만 있다면 테헤란의 깊은 지하 벙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시위대를 살해한다면 가혹한 응징을 가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마두로에게 실행했던 그 칼날을 하메네이에게도 휘두르겠다는 예고장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정밀 타격에 대비해 비대칭 전략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미사일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3,0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달합니다. 특히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탄두를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안반 기지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이 지하 도시가 일반적인 공격에는 절대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이미 이 지하 도시의 정확한 좌표와 환기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보낸 수송기들에는 이 지하 요새를 무너뜨릴 벙커 버스터급 특수 장비와 이를 운용할 특수부대가 실려 있다는 첩보가 파다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란 내부의 대폭발입니다. 카라지시에서는 행정 건물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 모든 층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스파한의 국영 방송국과 마슈아드의 경찰서들이 잇따라 불타고 있으며 심지어 시장의 건물들까지 시위대 손에 넘어갔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하메네이의 초상화를 불태우며 금기시되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종교적 억압에 기반한 신권 정권의 도덕적 권위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상징합니다. 하메네이가 과거 기도를 인도하며 권위를 세웠던 알라술 모스크마저 불타버린 것은 이제 이란 국민들에게 종교적 신성함보다 자유와 빵이 더 시급하다는 절규입니다. 정권은 이를 외세의 음모이자 용병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유혈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군심은 떠났고 민심은 혁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테헤란과 전국 곳곳에서는 불타는 버스와 오토바이 그리고 지하철역의 화재가 연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 모든 혼란을 해외에 본부를 둔 반대 세력인 인민무자헤딘 기구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카스피의 연안의 항구 도시인 라슈트의 거리는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모든 상점이 파괴되었습니다. 타브리즈와 아르다빌 그리고 케르만샤 같은 주요 거점 도시들에서도 시위대와 정권군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수비대의 개입 이후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보안군의 가혹한 진압 방식을 고발하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란의 붕괴는 중동 패권의 지도를 180도 바꿀 것입니다. 그동안 이란은 시아파 초승달 세력을 이끌며 중동 전역의 분쟁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부 통제력을 상실한 이란이 대외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끊게 된다면 중동은 급격한 세력 재편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는 숙적을 제거할 수 있는 천재일로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의 현재 취약성을 이용해 이란 본토에 대한 새로운 타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부의 반란과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라는 양면 전쟁에 직면한 하메네이 정권은 현재 그 어떤 출구도 찾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혹은 200달러를 향해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이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과 산업 전반의 마비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지고 친서방 성향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란 재건 사업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8천만 인구를 가진 이란 시장이 열리는 것은 우리 반도체와 건설 그리고 가전 산업의 제2의 중동붐을 가져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칼날은 단순히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권 교체나 참수 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력은 하메네이에게 자신의 차례가 왔음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독재자의 마지막은 항상 이토록 비겁하고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국민을 굶기고 죽이면서 지하 벙커에 금괴와 미사일을 쌓아두었던 하메네이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테헤란 상공과 중동의 하늘을 뒤덮은 미군기들의 굉음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3,000발의 미사일도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민심의 거대한 파도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기술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정권군이 버리고 간 장갑차 위에 올라타 자유를 외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란의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2026년 이란 혁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자원을 향한 탐욕이 부딪히는 현장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이제 실천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공중급유기들이 대서양을 건너 카타르와 요르단의 미군 기지로 집결하는 것은 장거리 폭격기들과 전투기들이 언제든 테헤란을 타격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메네이가 믿고 있는 지하 요새도 미국의 최첨단 벙커 버스터 앞에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워싱턴의 경고는 이제 행동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란 내부의 시위는 단순한 저항을 넘어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조직적인 혁명으로 진화했습니다. 관공서가 불타고 경찰서가 점령되는 광경은 하메네이 체제의 마지막 방어선이 뚫렸음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이란을 보게 될까요? 1979년의 암흑을 걷어내고 다시 문명국가로 복귀하는 이란일까요? 아니면 시리아처럼 끝없는 내전의 늪에 빠진 폐허일까요? 이란 국민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포로 유지되던 신권 통치는 이미 생명력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독재자의 금괴가 러시아로 실려나가고 미군기가 중동으로 집결하는 이 긴박한 순간 이란의 역사는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냉철한 시각으로 끝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국제정세의 냉혹한 힘의 논리 앞에서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음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의 주권과 독재자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이란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이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이란 재건 시장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대담하게 움직이는 자가 미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동의 긴박한 소식은 우리에게 국가안보와 경제 자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자유를 위해 거리로 나선 이란 국민들의 투쟁의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흘린 소중한 피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결실로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럼프의 거대한 칼날이 가져올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는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힘의 공백이 생길 때마다 벌어지는 거대 강대국들의 수싸움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국제정세의 긴박한 흐름과 실화, 그리고 정보기관들의 첩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시사 다큐멘터리 콘텐츠입니다. 중동의 패권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유를 향한 이란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투쟁의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앞날의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계속해서 더 신뢰할 수 있고 통찰력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